네, 그러면 이제 5강 계속 이어서 이제 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제 피팅이 어떤 게 이제 좋은 피팅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플래티님까지 다 이제 피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좋은 피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하지 않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또 5강의 그 마지막 부분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팅이 무엇이냐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이야기하기 앞서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상당수 저희 한상욱 교수님,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한상욱 교수님의 그 데이터를 받아왔다는 거를 그래프랑 이런 것을 받아왔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피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 두 개의 폰트가 있고요. 자, 데이터 두 개의 포인트가 있고, 이 데이터 포인트에 이제 모델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팅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모델을 맞춰보게 하는 것을 바로 뭐냐, 피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 투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에 가능한 모델, 예를 들면 ax 플러스 b 또는 x-xk 플러스 b 또는 exponential 함수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라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exponential 함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죠. A하고 B는 알지 못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 함수라고 하면 이 A하고 B 모델은 아는데 이 모델의 변수인 파라미터인 A, B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 파라미터 A, B 또는 이제 이제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모델을 쓴다면 A, X0, B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뭐냐면 피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엑스합스의 이론적인 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엑스합스의 이론적인 식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라미터들이 있죠. 기억나시죠? 파라미터들, 넘버, 또는 뭐, 예를 들면은 R, 또는 이제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그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피팅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팅의 예를 들면 이제 리니어 모델 피팅이라고 해서요. 세 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피팅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모델은요. y equal ax 플러스 b. a와 b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a와 b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피팅하는 거죠. 뭐 이렇게도 피팅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피팅할 거고 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자꾸 이제 a, b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피팅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장 좋은 PT 이거다라고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때의 A가 1.6 플러스 마이너스 0.23이다. 또 B가 마이너스 0.47 플러스 마이너스 0.5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가우시안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 그 모델 가지고 나면 예를 들면 XRD인데요. XRD 펑션 이제 가우시안이죠. 이렇게 두 개의 가우시안이 있겠죠. 이렇게. 자, 하나, 둘. 그래서 두 개 가우시안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써서 이제 이걸 피팅하는 거죠. 그때에 정해지지 않는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A1이 뭐다. 그 다음에 X10가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언서티가 뭐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피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팅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모델에서 그 파라미터,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를 결정해 준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은 피팅이냐? 아까 이렇게 리니어에서 간단히 봤을 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좋은 피팅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피팅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때 일단은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스퀘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데이터 빼기 그 다음에 시어리의 스퀘어 그것들을 다 서메이션 하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스퀘어라고 하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피팅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데이터 빼기 여기 이론적인 값 그래서 두 개의 스퀘어 그다음에 더하기 요거의 스퀘어 이거의 스퀘어 그래서 토탈 얘를 더해서 세 개 이렇게 6포인트 더해서 가능하면 작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그 피팅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그 피팅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카이스퀘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카이스퀘어보다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리듀스 카이스퀘어하고 알페프입니다. 카이스퀘어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빼기 시열인데요. 이 리듀스 카이스퀘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알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듀스 카이스퀘어는 뭐냐면 데이터 포인트, 인디펜던트 포인트에
그 다음에 토탈 포인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포인트 빼기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데이터 빼기 그 시어리의 스퀘어. 그 다음에 오버 엡실런이라고 있는데 이건 에러입니다. 에러의 스퀘어입니다. 에러의 스퀘어. 자,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런 건 좀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 핏이 잘 되면, 이제 얘가 데이터가 핏이 잘 됐다 그러면, 뭐 편집되게 됐다 그러면 영어로 가르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에러도 잘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러도 거의 없고, 다 나머지 없다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1이 됩니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인디펜던트 포인트는 거 데이터 포인트, 몇 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포인트가 있냐, 이런 얘기고요. 얘는요, 토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B, 그러니까 이거 베리어블이라는 게 A, B 이런 거니까 A, B,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리니어 아까 그 형태에서는 A, B가 되겠죠. A, B. 자, 그러면 이제 요 에러라는 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어딘가에서 오는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러에 대한 얘기를 요 다음 슬라이드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에러를 이렇게 제곱해서 나눠준다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리드 카이스키어는요, 이 에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 측정하는 그 부분, 데이터에서부터 오는 에러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팩터가 있습니다. 알팩터. 네, 알팩터라는 건 순수하게 이제 그 데이터하고 시어리어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실제 데이터에서 오는 에러,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피팅에서만, 피팅이 좋냐, 안 좋냐, 이 부분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알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팩터가 좋다, 그러면 피팅은 잘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리드 카이스케를 보고 그런데 리드 카이스케가 크거나 또는 너무 이제 크다. 너무 크다 그러면은 에러가 너무 작게 잡히는 경우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리드 카이스켜는 이제 측정하는 그 부분, 에러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 에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알팩터는 그렇지 않고, 온리 피팅에 대한 그런 내용만 들어있다. 그래서 데이터 빼기, 시어리, 그 다음 스퀘어, 오버, 그 다음에 시어리 스퀘어라고 하고, 그걸 써내셔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알팩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러면 그 에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에 대한 얘기. 자, 엑셉트의 에러가 크게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에러, 그 다음에 시스테매틱한 에러, 그 다음에 랜덤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카운터, 디텍트에서 카운트를 얼마만큼 하느냐 문제죠. 그래서 카운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통계적으로 이게 이제 불확실도가 이제 자꾸 작아지는 거죠. 원 오버 루트 겐.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그 3만 개 이상, 3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잡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죄송합니다. 스태틱한 그 통계적인 에러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n이 증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킹이 적어도 데이터 포인트를 3만 개 이상은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뭔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매틱한 에러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테매틱한 에러.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장비로부터 일어나는 것, 또는 이제 어떤 그 장비나 또는 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에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에러가 돼서 그 엑삽스의 그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없애야 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 제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에러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측정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시스테미틱한 에러가 나오지 않게끔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저기 뭐죠? 어,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리스크 하이스케일을 좀 보고 또는 보면 이제 뭐 갑자기 커지거나 너무 작게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스테미틱 에러가 그쪽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랜덤 에러가 있습니다. 랜덤 에러. 측정할 때마다 이제 어떤 뭔가 우리가 이제 스테미틱 에러니까 이 장비로 잘 셋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이런 그 장비에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일단 셋업을 잘했다고 쳐도 이제 어떤 그때그때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랜덤 에러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캔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스캔을 해서 그 랜덤 에러도 이것도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캔을 세 번 하라는 게 예를 들면 랜덤 에러를 이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에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드 그 스퀘어에 이 에러가 이제 그런 에러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팩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볼까요? 알팩터. 자,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쨌든 어떤 뭐 x축에 대한 어떤 펑션이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개 펑션에 대한 그 이제 가우시안 펑션을 이제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세워서 하는데, 자, 이제 모델을 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팩터는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제 이 어떤 구간을 잡냐에 따라서 이 알팩터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알팩터 그 값들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0에서 80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알팩터가 카이스케어가 40이고 알팩터가 0.0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알팩터가 예를 들면 40입니다. 여기까지 잡았고 했더니, 실제 여기 잘 맞고, 여기가 이제 안 맞을 거죠. 그랬더니, 여기 알팩터가 0.01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피팅이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엑스합스 이제 피팅할 때, 피크가 이제 두 개가 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피팅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영역을 잡거든요. 이쪽 영역에서부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영역까지 두 개의 피크가 있는 영역까지 잡는데, 그때 000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를 보면은 이제 피팅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능하면 맞춰주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같이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알팩터는 어떤 레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우리가 이제 좋은 피팅이냐?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피팅이다. 피팅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알팩트가 0.02보다 작아야 합니다. 0.02보다 작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디스 카이스퀘어가 약 1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에 가까워진 게 없고요. 알팩터는요, 저 같은 경우에 0.02보다 더 작은 0.01 정도 이하에서 알팩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피팅이 0. 잡아준다는 게 아니라 0.01이 되게끔 알팩터를 되게끔 계속해서 피팅을 합니다. 0.01, 0.2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대부분 피팅하는 거. 그래서 저의 대부분 피팅은요. 0.005 또는 007, 크면 007이고요. 0.005, 0.3 이런 이하에서 알펙트가 되게끔 저는 이제 피팅을 대부분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츠 카이스케는요. 이놈이 1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이 되는 경우는. 왜냐하면 에러가 매우 작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리스크 카이스케어는요. 요놈이 이제 상당히 작게끔 예를 들면 50 이하에 되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얘가 알팩터가 뭐 한 150 된다 하더라도요. 리스크 카이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리스크 카이스가 150 된다 하더라도 알팩터가 상당히 작고요. 의미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억셉트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팅 결과를 1과 2를 이제 알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결과가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피팅이 잘 맞았다 하더라도요, 그 결과가 의미가 없으면은요, 값이진다. 그냥 값이죠. 그냥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결과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 물리적으로 그게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M52, 그러니까 플래티늄 넘버와 시그마 그러니까 디바일러 팩터를 같이 그냥 변수로 놨더니 피팅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팅할 때는요, 이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결과 플러스 의미죠. 결과 플러스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 결과도, 그러니까 이 피팅 결과도 리즈너블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도 리즈너블 해야만이 우리가 그걸 억셉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합스에서 그러면 인디펜던트 포인트는 어떻게 정하냐? 이제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측정하는 데이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데이터 포인트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K 스페이스로 그 데이터를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ner Fourier 트랜스폼에서 다시 R 스페이스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K 스페이스 피팅하는 레인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 스페이스 피팅하는 레인지가 있을 겁니다. K 스페이스, R 스페이스. 그게 이제 델타 K라고 보시면 되고 델타 R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포인트는요. 2 곱하기 델타 K 곱하기 델타 R 오버 파이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준 게 바로 뭐냐면 인디펜던트 포인트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나중에 그 피팅 할 때 한번 꼭 다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불확정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불확정도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죠.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그걸 좀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카이 스퀘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듀스 카이 스퀘어 우리가 이제 이 식 이전에 봤던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찌됐건 그 미니멈 포인트 이런 어떤 펑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카이스퀘어 A에 따른 카이스퀘어 펑션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그때 가장 미니멈이 되겠죠. 이렇게 그때에 자 거기 플러스 누가 되냐면 이렇게 리디스 카이스퀘어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의 요 지점에서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델타 A가 되는 거죠. 델타 A. 자, 이게 불확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카이스케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죠. 이렇게. 불확정도도 커지겠죠. 이렇게. 왜냐면 에러가 커지는 거니까요. 에러가 커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확정도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로그 파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아르테미스 로그 파일 열어보면 이게 이제 잘못된 피팅이었죠. 왜냐하면 MPT하고 스키마 PT2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코릴레이션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피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된 피팅이었죠. 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여기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좋은 피팅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제 0.02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0.0 0.01 이하에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리듀스 카이 스퀘어가 준다는데 리듀스 카이 스퀘어가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리듀스 카이 스퀘어도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거를 1이라고 놓지 않습니다. 1이면 참 좋은데 1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작아야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인디펜던트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 독립적인 포인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인디펜던트 포인트를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9.2다. 그 다음에 변수는 5개를 줬다. 변수 5개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줬다. 그런 얘기고요. 카이스퀘어는 26이 되고요. 거기에 얘를 이제 나눠준 거죠. 26을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예, 그 앞에 그 내용을 처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카이스퀘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스카이스케어, 그 다음에 알팩터는 또 이제 구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데이터 셋은 하나, 다시 얘기하면 이거 피팅한 건 하나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알팩터는 0.002 상당히 리즈블 하죠. 그 다음에 리스카이스케어 1은 안 됐지만 6이 되어서 상당히 작은 겁니다. 사실 6이라는 건 상당히 작은 거니까 피팅 자체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뭐 따로 어떻게 제가 이제 뭐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물질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큰 놈들은 이놈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팅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에너지는 7.7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7.7이죠. 원래의 값에 플러스 7.7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러바는 플러스 마이너스 0.86이다. 언서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T는 마이너스 0.01264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지금 보면은 원래 우리가 처음에 모델에서 2.77719였는데 이 놈을 빼줬더니 우리가 피팅한 값은 이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uncertainty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그마 스퀘어는 0.005다. PT1은요, 그러니까 퍼스트 쉘에 대한 피팅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MPT1, 그러니까, 그 넘버를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건 믿을 만한 값입니다. 이렇게 0.005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그마 스퀘어는 최소한 0.003, 0.02까지 잘 가지 않는데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 시그마 스퀘어가 디벨롭 때 0.001이다, 0.01000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지로 원하는 값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요,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제 피팅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놈이 퍼펙트한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이게 0.25가 아니고 이게 1이 나와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놈이 이제 피팅을 맞추다 보니까 강제로 프로그램은 뭐 바보죠, 바보. 지가 뭐 맞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이 맞기로만 가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얘가 0.25로 갔는데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놈을 삭제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일어나냐 이런 일이 여기 보시면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코릴레이션이. 그래서 어떤 건 999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이런 경우에는 픽스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제 픽스를 시키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물론 알팩터가 좀 커지긴 하지만 0.00으로 그때 커졌거든요. 커지긴 하지만 0.00보다 하더라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팅을 또 이제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D51,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D51이 아니고 DPT죠. DPT1이 0.2.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잡았는데 여기가 0.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이니셜 값이 잘못된 거죠. 아니면 모델이 잘못됐다고 보십니다. 모델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이 이니셜 값을 바꿔주거나 또는 그 모델을 바꿔줘서 만약에 0.2보다 이 값이 커진다 그러면은 이놈을 좀 체인지를 해줘서 모델을 체인지를 해줘서 다시 모델 형식을 체인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피팅을 해야 한다는 거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또 피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이거 계속 놓치지 않아야 하니까 이 결과들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으면 값이지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의미가 없으니까 MPT는 이거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니까 값이지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요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SO 스퀘어라는 게 0.86, 그 다음에 0.25인데, 요게 이제 그 MPT 툴 곱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변수를 셋업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4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는 계속 0.8, SO 스퀘어는 다 모두 다 0.86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넘버를 개수로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개수가 아니고 셋을 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DPT로 여기를 개수로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로도 지금 저기 뭐야 코릴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아까 그 값을 여기다가 이제 이니셜 값으로 놓고 이를 셋업을 하게 되면 이제 코릴레이션 이것도 작아지겠죠. 그럼 확실히 이제 다 작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 값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제 코릴레이션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코릴레이션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변수들 사이에 어떤 그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에 따라서 그 불확정도가, 그러니까 언서스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넘버와 시그마는 확실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증가하면 시그마도 증가한다. 그렇게 이제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다. 뭐, SO스계는 픽스됐으니까요. 자, 특히 이제 이 부분 잘 쳐다봐요. 그 다음에 R은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하고 코릴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R이 이제 에너지에 따라 이제로 또는 뭐 EP 너트죠. EP 너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EP 너트가 EPT죠. EPT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음,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정하는 값하고 코릴레이션 많이 한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스트레인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변수를 그러니까 뭔가를 고정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는요 변수가 5개입니다. 패스가 지금 2개인데 변수를 5개입니다. 변수가 5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변수가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전에 최대 많이 할 때는 15개까지 했거든요. 15개. 그러니까 패스가 15개일 때 패스가 15개고요. 그 패스를 포함해서 어떤 피크나 이제 피팅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피팅을 하는데 그러면 패스가 15개면 각 패스당 5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5개 변수가 있고요.
그러면 5개의 그 변수를 갖다가 하면은 벌써 75개 잡수가 변수만 해도요, 파라미터만 해도 75개입니다. 이 75개를 그냥 그대로 놓고 피팅하면 엄청 뭐 지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면 막 산으로 가는 거죠. 피팅 잘 맞추려고. 왜냐면 프로그램 바보라 보니까 피팅만 맞추면 되는 거죠. 산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75개라는 놈을 갖다가 가능하면 변수를 줄여줘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줄여주냐? 가능하면 줄여주는 그 방법은요. 일단은 구조에서 같이 어떤 코렐레이션이 있는 놈들은 일단 어떤 코렐레이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코릴레이션 있는 놈은 또는 같이 이제 셋업을 할 때도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패스 1하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제로로 이제 이제로 변화인데 이제로 변화를 갖다가 예를 들면 패스 1과 패스 2 동일하게 놨습니다. 그래도 관계없는 게 두 개 다 예를 들면은 패스 1에서도 PT에 대한 관련된 거고 패스 2에서도 PT에 대한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PT에 대한 에너지 시프트는 동일할 거다 놓고 같이 하나로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패스 1에 대한 E01, E02 이렇게 놓게 되면 변수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제 MPT1과 MPT2 각각의 이제 예를 들면 픽스를 합니다. MPT1 넘버를 픽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PT 포일 자체가 넘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그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건 뭐 이미 그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변수를 줄입니다. 그러면은 한 개, 뭐 얘를 줄여지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결국 변수가 이제 네 개가 돼서 피팅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것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코릴레이션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피팅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산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피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